이직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오디세스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오디세스는 원래 이타카라는 섬의 왕이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작전을 성공시키며 10년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략가이자 영웅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떠돌며 온갖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그 시련들이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아요.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갇혀서 부하들을 잃기도 하고, 마녀가 다스리는 섬에서 부하들이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 나기도 하며 유혹의 노래에 홀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오디세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과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사이에 왕좌를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져서 때로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죠. 그러다 자신과 함께 지내던 칼립소의 도움으로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집에 가기로 결심해요. 여기서부터 포인트예요. 오디세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섬에 머물게 만들었던 마법사 칼립소마저도 이제는 그를 놓아주며 떠나라고 도와주고, 정작 오디세스 자신은 집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은 했는 상태임에도 말이죠.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저하고 망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원하던 순간이 눈앞에 왔는데도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니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칼립소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라. 저항하지 마라. 그냥 바다에 몸을 맡겨라. 나 자신을 바다에 내던져라. 그렇게 뛰어드는 덕분에 오디세스는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을 오붓하게 보내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영화 속 장면을 직접 가져올 수는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웅장한 화면과 음악이 함께 흐르는 그 순간이 마치 저한테 직접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극장에 앉은 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8살,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덴마크 교육을 1년 동안 받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서의 시간이 그 모든 걸 뒤흔들어 놨어요. 그곳 학교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토론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째, 저는 주입식 교육이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것,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저만의 배움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둘째,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마다 그 확신이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에서 자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시선도 있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안정적인 길을 벗어난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자퇴하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마치 오디세스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떠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던 것처럼요.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자꾸만 저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계속 미루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서점에서 한 책의 제목을 보게 돼요. 팀 페리스 작가의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 문장이 심장에 콱 박히더라고요. 서점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그 책 표지만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큰 결정 앞에서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되뇌었어요. 나중에 하자.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하자. 좀 더 확신이 들면 하자.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냥 가자.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자퇴를 결심했어요. 오디세스가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저 자신을 내던졌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나오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저는 총 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뒤로도 여러 번 비슷한 순간을 마주했어요. 첫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도 며칠 밤을 망설였고, 낯선 나라로 혼자 떠나야 했을 때도,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 공개적으로 나눠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그 순간을 맞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저하기보다는 일단 발을 내디딤으로써 길을 선명하게 만들어갔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공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뛰어들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크기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대처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 마비라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몸과 행동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수십 번 경험해보니까 이게 두려움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두려운 순간에 행동이 마비되고 주저하게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더 똑똑해지고 더 성숙해지더라도 인간인 이상 이 마비의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주저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두려움의 속성에 걸려들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화 속 오디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인생의 흐름에 내던지고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자기 안에도 오디시스처럼 뛰어들지 못하고 서성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몸이 경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억울해하거나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디시스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생의 흐름 속으로 나 자신을 내던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뛰어든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순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디시스도 바다에 뛰어든 뒤에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했고, 저 역시 자퇴를 결심한 뒤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지만 첫 원고는 여러 번 거절당했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나섰지만 방향을 잃고 헤맨 시기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뛰어든 이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뛰어들지 않았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다음 단계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문제들은 제자리에 멈춰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결국 저항을 멈추고 뛰어드는 행위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자신만의 바다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곱씹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오디시스처럼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결정의 필요는 없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메일을 오늘 보내보는 것, 미뤄왔던 전화 한 통을 오늘 걸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이야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연습은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니까요.